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소스로 보내주신 클립들이 이런 클립들인데요. 네, 서울숲에서 촬영한 클립들이고 4월 중에 이제 촬영된 클립으로 알고 있는데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예쁘게 폈을 때 되게 좋은 타이밍에 가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스를 가지고 이런 파스텔 톤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스텔 톤 하면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클립들로 만들어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아마 파스텔 톤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파스텔 톤이 뭔지, 어떤 거를 보고 우리가 파스텔 톤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만져도 보고 파스텔 톤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겁니다. 지금 제가 받은 소스들은 DNX HR444 소스들입니다. 이 소스들은 이제 원본이 이건 아니었고요. 알파7 마크3로 촬영하신 건데 이걸로 이제 찍어서 일부분만 잘라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소스에 한계들이 있어요. 한계들이 있지만 그 한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 조절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하기에 되게 좋은 소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4월 초쯤에 찍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에 가서 촬영된 클립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스텔 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뉴트럴한 색조와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세츄레이션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또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오겠지만 파스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밝기가 어느 정도 좀 밝고 그 다음에 채도는 낮은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떠올리게 되죠. 실제로 파스텔이라고 만약에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들을 보면서 채도가 높지 않은,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밝아 보이는 이미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파스텔 톤이라고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밝게 만들고 채도를 떨구는 이런 접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꼭 나쁜 건 아닌데 영상에서의 파스텔 톤이라는 거의 접근은 지금 보시는 이런 어떤 2D 디자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랑은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해도 이미지가 어둡지 않아요. 뭐 조금만 올려준 밝은 편인데 지금 밝고 채도도 낮죠. 보시면 이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와, 이 이미지는 되게 파스텔 톤이네 라고 생각을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면 파스텔 컬러라는 것들이 이제 영상에서 만드는 것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파스텔 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작업을 진행한 뒤에 파스텔 톤으로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 부사수가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스텔 톤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 클립을 받아보고서 제가 작업을 한 건데요. 일단 로그 촬영본이죠. 로그 촬영본이었고, 저는 첫 노드에서 일단 노출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 파스텔의 느낌을 좀 살리려면 좀 밝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좀 노출을 좀 많이 올려주고 블랙도 좀 들어준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른 영상들 보정한 거에 비해서는. 그러고서 화이트를 맞춰줬는데요. 일단은 좀 정 화이트를 맞추려고 화이트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나서 채도 조절을 했는데, 제가 채도 조절을 할 때 일단 채도를 좀 높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좀 벚꽃은 좀 더 벚꽃 같아 보여야 되고 풀들은 또 풀 같아 보이고 나무 이파리는 또 나무 이파리 같아 보여야 되니까 좀 채도를 높게 잡아가려고 채도를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업한 게요, 이제 채도를 잡아주고 나서 좀 더 이 영상에다가 어떤 색감을 넣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분홍빛, 마젠타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벚꽃이랑 봄이랑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분홍색 색감이 들어간 영상들이 더 이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핑크 쪽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커브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영상에 레드와 블루를 조금 들어주는 형태로 마젠타 쪽으로 이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작업한 것이 이제 세컨더리 쪽으로 가서, 이제 저는 세컨더리 작업을 하면서 하늘이
지금 보시면 하늘이 되게 거의 뭐 채도도 낮고 뭐라고 할까요? 되게 미세먼지 가득 낀 하늘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좀 더 파랗게 만들어주면 이 영상의 색감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하늘을 따기 위해서 퀄리파이어와 마스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윈도우죠. 퀄리파이어로 일단은 이렇게 하늘을 대략적으로 잡아줬고요. 근데 잡아줬는데 여기서 파워 윈도우를 얘를 빼면은 요 아래쪽에 이제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채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활용해 가지고 특정 부분 아래쪽은 이제 설정이 되지 않도록 퀄리파잉이 되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색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커브를 활용했습니다. 커브에서 HUVS 휴 커브에서 파란색 부분을 좀 더 올려서 파란색이 확실히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는 색감이 좀 더 파란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해놓고 보니까 이 불필요하게 너무 마젠타가 많이 껴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벚꽃 외에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는 다시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돌아가가지고 감마 부분에서만 살짝, 정말 살짝 레드랑 블루를 조금 빼가지고 제가 원하는 마지막 색감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사실 저는 파스텔 톤으로 이거를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래저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파스텔 톤 하면은 되게 뭐 연한 분홍이라든지 연한 녹색이라든지 또는 연한 파란색, 연한 빨간색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연한 색감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을 구현해 보려고 좀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작업을 한 거를 토대로 또 김성래 감독님은 또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작업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감독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파스텔 톤을 만드는 방식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원본이었고요. 이게 제가 만든 파스텔 톤인데요. 한번 전체를 다 끄고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스텔 톤이 어떤 거다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 기준이에요. 아까 제가 앞서서 파스텔 톤을 가지고 채도가 낮고 밝기가 밝은 영상이라는 식으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데서는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제 파스텔 톤 했을 때 밝기가 밝고 채도가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의 파스텔 톤은 채도가 높은데 대비가 낮은 영상, 대비가 낮고 채도가 높은 영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파스텔 톤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파스텔 톤을 만들기 위한 작업보다 노멀라이즈 된 아주 일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파스텔 톤 룩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밝기 작업을 먼저 진행했어요. 8비트 로그 감마로 찍혔고 어쨌든 로그 감마로 찍혔기 때문에 대비를 먼저 좀 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비를 잡아줄 때 앞서서 얘기했지만 파스텔 톤 하면 우리가 화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미드톤 같은데 중간 톤 같은 데가 낮게 묵직하게 깔려 있다기보다는 약간 뿌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겠죠. 그게 더 이제 화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프트와 게인으로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에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잡아주고요. 중간 톤쯤 되는 감마도 살짝 들어줬습니다. 원래 감마를 들지 않고 게인과 리프트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콘트라스트를 만들어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이미지, 밝기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화사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감마 값을 이렇게 낮춰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비가 높게 보이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날씨 좋은 날 그림자가 진하게 보이는 이런 밝기에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밝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화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부러 감마 값을 살짝 올려줬습니다. 이 정도로 살짝 올려서 이미지가 살짝 밝아 보이게 하지만 이제 아주 어두운 부분들은 여전히 어두운 부분으로 남아있게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꽤 많이 올려줬습니다. 사실 채도를 꽤 많이 올려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파스텔 톤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8비트 소스이기 때문에 색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보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 벡터스코프의 모양들이 조금 깨지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만 놓고 벡터스코프만 크게 놓고 한번 볼까요? 벡터스코프만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꽤 많이 깨져요. 이미 색상들이 꽤 깨졌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데 이제 울긋불긋하게 별로 불필요한 이런 울긋불긋한 크로마 노이즈들이 좀 많이 생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노이즈 리덕션으로 지워주실 수도 있고, 추후에 노이즈 리덕션이 아니라 뭐 크로마 블러 등을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해봤고요. 채도까지 꽤 많이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기를 밝게 하고 오히려 채도가 낮은 채도가 아니라 채도를 높게 해줬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파스텔톤 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2D 이미지에서는 되게 채도가 낮을 때 파스텔톤 같은 느낌이 받았는데, 영상에서는 왜 채도가 높아야 파스텔톤 틱하냐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2D 디자인과 영상 그 사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디자인들 포토샵이나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죠. 포스터랑 영화의 차이로 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2D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채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벡터 스코프 기준으로 이제 중앙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굉장히 높은 채도를 보여주는데, 꽤 높은 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75%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쫙쫙쫙 다 있는 것들을 보통 EBU 칼라바죠. 이건 EBU 칼라바에서 각 색들이 이제 75%에 해당할 때 여기 점까지 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렬한 원색이죠. 이미지로 보셨을 때 포스터에서 거의 여기 즈음까지 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채도를 강하게 쓴 편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이런 분홍색 빛이 나는 이런 색감을 쓴 이미지들을 보시면요, 여기 아주 강한 빨간색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는 딱 이 포인트가 되는 차 색깔 정도만 강해요. 이미지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냐? 라고 그렇게 보기 어렵죠. 영화 허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가 훨씬 더 도드라집니다. 영화 허의 포스터인데요, 거의 뭐 레드에서 마젠타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75%까지 찍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이 정도의 채도를 쓰면 이런 이미지로 만약에 1시간 이상을 계속 이런 색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눈이 피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입은 이 빨간 옷도 지금 거의 75%에 가깝게 와 있는 반면에, 실제 영화에서는 빨간 옷을 입었을 때 엄청나게 낮은 채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라라랜드도 마찬가지죠. 라라랜드에서도 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분홍빛에 가까운 색깔이었지만 거의 이제 보라색에 가까운 색들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채도까지를 사용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흐려서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기 보시면 옐로우도 거의 75%를 넘어가는 옐로우인 것들을 스코프상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노란색들이 마우스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마우스 위치가. 이런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랑 비교해 놓고 보면 가장 강한, 이제 옐로우도 아까는 한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요 정도까지 와 있죠.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채도를 쓰고 있고요. 보라색에서 이 마젠타로 간 이 하늘 역시 75% 아까 여기까지 갔던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낮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포스터의 채도가 낮아요. 그리고 영화의 채도가 되게 높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되게 특이한 경우고요. 많은 경우 앞서서 보신 베이비 드라이버나 허나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포스터에 비해서 영화의 채도들이 훨씬 더 낮게 표현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아까서 보시면 영화상에서 보시는 채도 한 요 정도 내외였죠. 여긴 더 작게, 라라랜드가 그나마 채도를 조금 더 썼지만 거의 한 요 정도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강해지거나 혹은 이것보다 더 약해지거나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채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파스텔 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파스텔 톤 이미지라고 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본 EBU 칼라바에 비해서는 뭐 터무니없이 작은 채도이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의 채도들, 이 정도의 채도들이 이런 영화에 비해서는 더 멀리 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잘 보이게 여기 밑에 테두리까지 다 진하게 해봤습니다. 보시면 영화에서 훨씬 작게 표현된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제가 채도를 올리기 전 단계, 이 정도에서는 너무 채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파스텔 톤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적정한 채도가 있어야 줘야 되는 거죠. 특히 로그 감마를 찍은 촬영본이라면 그 기준점을 훨씬 더 높게 잡으셔야 되고요.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색 보정을 하실 때 내가 파스텔 톤을 원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보다 채도를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도를 꽤 많이 높여놨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작업한 거는 개인 값을 약간만 낮춰줬어요. 지금 채도를 높이면서, 여기서 채도를 높이다 보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레드 채널이나 블루 채널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요런 상황에서 요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여기를 조금 다듬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겠지만 이 정도 어둡게 한 것들이 이미지 전체에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이 정도까지 낮춰놓은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작업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파스텔톤 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파스텔톤 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해 주실 건데요. 대비를 낮추면서 채도를 올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셨을 때 채도는 어느 정도 낮지 않은 선입니다. 지금 앞서서 보여드린 베이비 드라이버나 허에서 보신 것처럼 극강의 채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채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스텔톤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채도들이죠. 근데 어느 정도 앞서서 보여드린 파스텔 이미지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의 채도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채도의 변화를 주지 않고 대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Y값들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Y값을 이용해서 제가 YRGB에 있는 개별 채널들을 모두 분리한 다음에 Y값의 YSFX를 이용해서 대비를 낮춰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켜보면 이미지의 대비가 낮아지지만 그동안 벡터스코프의 변화가 없는 것을 봐서는 채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대비가 굉장히 낮지만 채도가 높은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 작업들을 진행해 주신 다음에 Y값들을 낮춰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스텔톤 틱한 이미지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채도를 어느 정도 높인 상태에서 YSFX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채도는 유지하면서 대비만 낮추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파스텔톤을 만드는 것들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Y값을 이용해서 YSFX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Y값을 이용하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Y값만 조절해가지고 대비를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방식이에요. 이제 YSFX에서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만 줄어들거든요. 지금 다행히 이 기능들을 적용하기 전에 굉장히 개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간을 기준으로 약간씩 이렇게 대비를 낮춰줘도, 지금은 Y값만이 아니라 전체가 돼버렸네요. 다시 리셋하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리셋을 했다가 이게 전체가 다시 링크가 걸려버리면 전체 채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가 항상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Y값만을 이렇게 낮추더라도 채도가 유지되면서 대비가 낮아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중앙을 기준으로만 낮아지죠. 나는 블랙은 조금 더 띄우고 싶고 화이트는 조금 덜 내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Y값만을 다룰 수 있는 방식, 개인은 그냥 나 그대로 밝은 대로 살려두고 싶어, 나는 리프트의 Y값만을 올려가지고 좀 더 밝아 보이게 화사해 보이게 파스텔톤을 만들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 말고도 이거 리셋 시켜놓고 Y값 이렇게 잡아놓고요, Y값만 분리해서 Y값만 움직일 수 있게 해놓고 YSFX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어두운 부분 들어주고요, 밝은 부분은 뭐 살짝 조금만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밝기 값만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든 이제 목적에 맞게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고요. 처음 예시를 YSFX로 들어드린 이유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냥 말 그대로 중간을 기준으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2번, 3번 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반해 이건 말 그대로 한 번의 작업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요런 장점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